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 뭘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서 들리는 저 흥얼거리는 노래는 뭘까? 아니면은 원시인들이 야, 이 돌하고 저 돌하고 이렇게 서로 조금 삐껴놓으면 더 예뻐 보이지 않니? 뭐 이런 거. 키우고 있는 염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 왔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천문학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어쩌면 제일 오래된 질문은 저건 다 뭐지? 아니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뭐 짐승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도 이해가 되고 노래하는 새도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있는 저건 다 뭐지? 그래서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하늘에 반짝이는 저 별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대기 저 위쪽에 있는 그러한 천체들로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알죠. 반짝이는 저 많은 것들이 별이고 우리 지구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원시인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문명을 다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되는 그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저건 다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게 뭔지 조금 파악한 다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연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인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써서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우주 왕복선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를 했는데 그 인공위성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을 우주 공간에 띄워서 이제 하늘을 관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띄우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서 관측을 하면 별빛이 지구의 대기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되도록이면 지구 대기권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망원경을 위치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깨끗한 별빛을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연구를 하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해서 한 프로젝트이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지구의 모형이 있고요. 지구 모형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금 돌고 있어요. 얼만큼 속도로 도냐면 대략 90분의 한 바퀴 정도, 지구를 90분의 한 바퀴 돌 정도, 지구 상에서 590km 떨어진 궤도를 유지하면서 90분의 한 바퀴씩 지구를 공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초당 8km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각 이렇게 똑딱 할 때 8km를 슉 가니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우주망원경에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저 우주 끝에 이런저런 데는 별들이 있는 걸 알지만 요 우주 구석에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아무런 별이나 은하가 발견된 기록이 없는 우주의 한 공간을 들여다보자. 얼만큼 들여다볼까? 뭐가 보일 때까지 보자. 천문학자들은 보통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괴롭게 하는 방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괴로워할 때까지 찌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문학자들도 뭐를 얼만큼 본다가 아니라 뭐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본다. 포기란 없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주의 한 공간을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을 가지고 4달 동안 관찰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진기를 가지고 밤하늘에 멋진 야경을 이제 찍고 싶으면은 사진기로 찰칵 사진을 찍을 때 어떻습니까? 멋진 야경이었어야 했는데 찰칵 사진을 찍는 동안 노출이 길어져서 사진기의 노출이 길어져서 아주 그냥 이미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도록 삼각대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사진을 찍으면은 이제 얼추 볼만한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움직이면은 사진기가 잘 작동하네요. 그런데 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초속 8초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면서 우주의 먼 한 공간을 찰칵 1초 동안 꼼짝 안 하고 보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계속 동일한 곳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곳을. 그런데 그것도 계속 볼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90분 중에 약 한 30분만 그곳을 볼 수 있고 나머지 한 4, 50분은 눈을 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 뜨고 있는 방향에 태양이 근처에 오거든요. 그럼 태양이 오면은 내 이 검출기, 망원경의 검출기가 그냥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분 중에 30분만 오롯이 관측을 할 수 있고 나머지 60분은 눈을 감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 동안 또 아까 보던 데 보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카메라가 사진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일을 4개월 동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내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을 하루만 좀 쓸 수 있게 허락을 받는다면 아마 신문에 일면에 날 겁니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석영 교수 허블 우주망원경을 하루를 쓰도록 허락받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4개월 동안 다른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연구만 하도록 결정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 같죠? 자, 이제 뭘 발견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빛을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보통 작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볼 때 얻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별들이 많죠. 이 별들은 대부분 다 우리 은하 내에 속해 있는 별들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천문학자들이 배팅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걸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확실해. 그러고는 더 큰 망원경을 씁니다.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을 써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내 전 재산을 건다. 없잖아요.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저 지금 맨 뒤에 앉으신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갖고 있는 애기 손톱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우주 공간, 작은 하늘을 지금 관측을 한 겁니다. 이 관측을 해봤더니 얼만큼 있다고요? 4개월 동안. 언제까지? 뭐가 보일 때까지. 안 보이면 끝까지 보일 때까지 관찰을 했더니 우주의 끝에 이렇게 은하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이 관측 자료가 일반에게 공개된, 천문학자들에게 공개된 그날, 당일날 2개의 논문이 제출이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었다. 우주엔 시작이 있었다.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는 은하들도 시작이 있었다. 왜? 이때 발견한 이 은하들은 지금부터 100억 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100억 년 전에 이 은하들이 빛을 공간에 낸 것을 100억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망원경 검출기로 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멋지고 늠름하게 생긴 오늘날의 은하와는 다르게 뭔가 좀 다 삐뚤어지고 조그맣고 찌그러지고 다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180cm 이제 다 성장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겨우 걸을 것 같은 한 60cm, 30cm밖에 안 된 조그만 어린이 같은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는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하가 100억 년 전에도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은하의 아기들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주 초기에는 은하가 언젠가 시작한 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지금처럼 성장해 왔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이쿠,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하늘에 보이는 별들, 다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들을 보여드리면서 저건 다 뭐지 하고 원신들부터 궁금해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천문학자들도 하늘의 끝을 봤더니 우주의 끝을 봤더니 드글드글한 은하들의 모습, 젊은 어린 은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저건 또 다 뭐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스테리는 예를 들어
나선 은하의 모습이에요. 지금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멋진 태풍처럼 생긴 모습인데 이 은하를 옆에서 보면은 빈대떡처럼 아주 얇은 그런 원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신기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뒷골목을 갔더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아름다운 장미가 하나 탁 펴 있어요. 빨간색 장미가. 예쁘잖아요. 그건 뭐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다 예쁘다고 감탄을 하죠. 아, 참 예쁜 장미야. 그것까진 좋은데 어딜 가봤더니 장미가 말이에요. 이만해. 사람 머리통만 해요. 제가 옛날에 네덜란드에 쿠켄호프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꽃 전시관처럼 그런 농장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사람 머리만한 꽃이 있더라고요. 아,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제가 몇 장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사람 머리통만큼 크다니. 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봤더니 우주 공간에 그렇게 거대한 장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미가. 근데 그 장미가 크기가 태양 질량의 1000억 배만큼 커요. 근데 모양이 장미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건 누가 뭐 한 거죠? 이 영상 조작한 거예요. 그런 거 가끔 있죠. 사람들 영상 조작하는 것. 조작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우주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는 은하인데 아주 조그만 뭐 눈송이도 아니고 거대한 별 집단, 별이 1000억 개씩 모여 있는 은하인데 그 은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빈대떡이나 피자보다도 더 얇게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늘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거대한 장미송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라는 거죠. 왜 은하가 이런 모습을 가질까? 이제 뭔가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이렇게 큰 공간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그중에 이 작은 공간에 대해서 이전까지 불가능했던 아주 고해상도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컴퓨터 계산을 새로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계산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천체물리연구소 요한 드보아라고 하는 제 동료와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에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키스티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 있잖아요. 데스크톱. 그런 하나를 쓴 게 아니라 그거를 4,800개를 한꺼번에 병렬로 연동을 해서 계산을 해서 3,000만 시간 동안 계산을 한 결과예요.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한 지역에 탄생한 은하를 보니까 은하가 얼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은하와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고 심지어 이 은하의 옆모습을 보면은 피자처럼 아주 얇은 그런 모습을 구조를 보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불 좀 어둡게 해주세요. 빛은 천문학의 적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주가 어떻게 은하를 만드는가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요 지역에 이 원시 은하가 지금 태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작하는데 이때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보다 우주가 약 한 10분의 1 정도로 작았을 때예요. 굉장히 이제 초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은하 같나요? 은하 같지 않죠.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네요.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나중에 뭐가 언제 은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은하 같지 않아요. 점점점 사이즈는 잘하는데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은하예요? 그런데 아직도 은하 같지 않아요. 이게 뭐지? 뭐가 돌아요 자꾸. 돌더니 어느 시점 갑자기 소용돌이처럼 도는 은하가 탄생을 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억 년 전쯤이에요. 이런 은하가 만들어졌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 은하를 우리가 관측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관측적인 조건, 망원경도 같은 망원경을 쓰고 필터도 같은 걸 쓴다고 가정을 하고 모형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봤더니 이 은하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된 거고, 이런 은하에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볼 수 있는 실제 은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거의 지난 2, 3년 동안 인류 최초로 왜 은하가 그렇게 납작하고 저런 소용돌이 모양을 갖게 되는가, 그 과정을 처음으로 재현해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재현해냈냐면 아무런 복잡한 것을 가정할 필요 없이 우주론에서 주는 기본 초기 조건만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중력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물리 현상을 총동원을 해서 그 안에 적용을 해봤더니 맨 마지막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은하가 탁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작은 공간 내에서 150개의 그런 은하를 만들어냈어요. 이전까지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은 한 2개쯤 만들었는데 우리가 150개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 이런 은하 저런 은하 다 다양하게 존재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인류가 최초로 과학적인 틀 내에서 저게 다 뭐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어요. 이전까지는 정말로 뒷뜰에 있는 장미를 보듯 우리가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은하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실마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기 위해서 인류는 우선 당연히 지구를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구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꼭 필요하고, 태양빛을 위해, 그리고 태양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0억 개씩 되는 별들, 다른 별들, 이웃들과 함께 존재하여 은하를 형성하면서 가능하고, 이 은하가 어느 날 뚝 떨어져서 하나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우주 내에만도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르릉 꽝꽝 빅뱅 하나에서부터 다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뻥튀기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한 번 먹으면 뻥튀기를 5알쯤 먹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먹는 날은 10개쯤 먹어요. 그러면 친절한 제 처가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파시는 뻥튀기 3,000원짜리 한 봉지를 꼭 사오는데 한 달 이상 먹다가 나중에는 반 이상은 눅눅해서 버립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 5개밖에 못 먹는데 뻥튀기를 한 10알만 사달라. 사올 때마다 한 10알씩만 사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뻥튀기 하는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죠? 시꺼먼 꼭 화포같이 생긴 거에다가 강냉이를 넣습니다. 옥수수알을. 그리고 나서는 빵이요 하면 빵 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강냉이가 한꺼번에 만들어 나오죠. 제가 딱 한 개만 먹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강냉이 만드는 조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 먹고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뻥튀기가 우주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다 함께 만들어졌어요. 나만 만드니까 지구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광활한 우주가 1000억 개도 넘는 은하를 한꺼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순간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들을 거친 다음에 138억 년이나 지난 다음에 타라 하고 인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120억 년 전에 어디 저 우주에 그러면 다른 인류가 또 있을까?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우주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1세대 별들이 태어났다 죽고 걔네들이 뿌린 화학 원소를 먹고 2세대 별들이 태어났다 또 죽고 우리 태양과 같은 3세대 별들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전 세대들이 준 세금을 먹고 자라서 이 복잡한 원소들을 활용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138억 년이 다 필요하고 1000억 개의 은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이 굉장히 귀한 일이 우주에 벌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하고 신화를 쓰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했는데 뒷동산의 장미가 이제 왜 저런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아는데 내일 아침에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탁 일어나가지고 그냥 양치하고 세수하고 운동하고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